네, 섹터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섹터에 대한 분석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집중할 업종은요, 바로 음식료입니다. 음식료, 특히나 해외 시장에서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죠. 글로벌 영역을 넓히고 있는 K푸드 3분기 실적은 어떻게 나올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올해 상반기를 기억을 해보면 역대급 수출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K푸드에 대한 인기가 예전보다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는 다소 아쉬웠다고요? 네, 실적 좀 풀어주실까요? 네네. 우선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 가격이 계속 부담을 주었고요. 그리고 이제 인건비가 이제 끊임없이 상승을 하면서 기업들의 원가에 악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가운데 내수가 어느 정도 부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영업이익단에서 이제 레버리지가 충분히 나오지 못했고 그 결과가 이제 2분기 실적 부진으로 이어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관세 영향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관세 영향으로 대미 수출은 일단은 둔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좀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우선 현지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는 좀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특히나 이제 관세 영향 회피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좀 밀어냈던 물량이 소화되는 데 시간이 소요될 것인 만큼 하반기 좀 대미 수출 실적에는 일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풀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지 공장이 있지만 일정 규모의 수출을 이제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지에서 대부분의 이제 제품을 생산을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이제 현지에서 수입을 통해 조달하는 원료의 경우 이제 관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영향을 이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음식료품은 결제 단가 자체가 낮고 이제 수요가 어느 정도 비탄력적이긴 편이기 때문에 관세가 판가로 전이가 되더라도 좀 수요 급감으로 인한 치명적 타격이 발생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가령 제가 지난 4월에 발간을 했었던 이제 삼양식품 리포트를 보시면 제가 시나리오 분석을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25%의 관세율이 7월부터 연내 유지되는 뭐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훨씬 부정적인 가정하에서도 연간 영업이익 영향은 한 3.8% 수준으로 좀 미미했습니다. 네, 미국 관세 리스크를 좀 짚어주셨는데 이에 발맞춰서 미국도 미국이지만 지금 K푸드는 유럽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유럽에 미국의 대안으로 좀 자리 잡을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 지금 현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유럽 시장에서 K푸드의 인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우선 유럽은 최근에 이제 한국 업체들이 눈독을 많이 들이고 있는 시장인데요. 유럽 지역 장악을 위해서 뭐 CJ 제일제당 같은 업체들은 뭐 헝가리에 최근에 이제 독일 공장에 이어서 생산 공장 이제 계획을 이제 발표를 했었던 바 있고요. 농심이나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유럽 쪽에 판매 법인을 설립해서 현지 판매 네트워크를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뭐 곧 독일 이제 쾰른 쪽에서 열릴 아누가라는 이제 박람회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롯데웰푸드나 빙그레 같은 다수의 국내 업체들이 참가를 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유럽에서 이제 한류 콘텐츠의 영향력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만 이제 한류 실태조사 같은 일부 통계를 보시면 유럽 사람들이 한국 문화나 음식에 대해 갖는 관심도나 구매 의향이 아직은 아태 지역이나 미주 대비해서는 소폭 낮은 편입니다. 또한 이제 유럽은 미국과 다르게 다수의 국가들로 파편화된 지역이기 때문에 시장 진입과 유통망 구축이 그만큼 어렵겠죠. 따라서 미국 시장에 완벽한 대안이 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유럽 시장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지금 물가가 당연히 오르고 있는데 다른 물가에 비해서 유독 식료품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개시를 했는데 이러한 발언이 미칠 영향은 어디까지 보십니까? 우선 좀 답변하기 조심스러운 질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선 삼양식품 정도를 제외하면 사실 음식료 주요 업체들의 올해 매출 총익률이 재작년이나 작년 대비해서는 많이 하락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재료 부담도 상쇄해야 하고 인건비도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국내는 물량 성장이 용이한 시장이 또 아니다 보니까 결국에는 가격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일 정부가 뭐 가격 인하 명령 등을 통해서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다면 업체들은 마진 압박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네, 마진 압박을 피하기 어렵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 K푸드 2분기 실적이 부진했던 이유로 원재료와 인건비 부담이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제 명절을 지나고 돌아오면 또 3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될 텐데 K푸드 3분기 실적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사실 3분기에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만한 아주 상회할 만한 업체들은 딱히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네, 수익성이 좋은 이제 해외 매출 비중을 늘려서 전사 차원에서 믹스 개선을 하는 게 근래에 들어 음식료 업체들의 좀 핵심 과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국내 실적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내수 경기 흐름에 연동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기대할 만한 것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한 가지 긍정적인 점은 최근에 소비자 심리 지수나 소매 판매 같은 트렌드를 봤을 때 소비 쿠폰 영향으로 인해서 민간 소비가 일부 회복되는 것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소비자 심리 지수가 개선이 되고 이제 소비가 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있지만 여전히 3분기도 2분기 실적과 별반 다를 거 없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개별 종목으로 CJ제일제당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3분기 역시 좀 부진한 실적이 예상이 되는데 실적 불안을 해소할 만한 모멘텀이 있다면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선 실적 압박 요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수 시장이 지금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또 해외 같은 경우에는 슈완스가 또 미국 시장에 주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미국에서의 피자 시장이 이제 계속 경쟁이 심화가 되고 있고요. 네슬레가 얼마 전에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이제 들어보시면 냉동식품이 부진한 것을 인지를 하고 있고 따라서 이제 판촉을 더 강화하겠다라고 이제 발표했던 바 있는데요. 실제로 좀 피자 시장에서 판촉 활동이 계속 강화되고 경쟁이 격화되면서 제일제당 입장에서는 이제 마진단에서 계속 압박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주요 아미노산, 라이신이나 트립토판 같은 아미노산 가격과 베트남 동가가 계절성으로 인해서 하락을 하면서 바이오와 피드앤케어 부문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기대 요인이라고 한다면 최근에 3대 곡물 가격이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원화 기준으로 보면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반등을 하기는 했지만 레깅 효과를 감안했을 때 저희 CJ제일제당 실적에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원당 가격도 빠지기도 했고 소재 식품 업체 중에서 밀을 재분해서 밀가루를 만들고 옥수수로 전분을 생산하고 대두를 짜서 기름을 만드는 그런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하는 업체가 사실 제일제당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밸류체인상 가장 먼저 수혜가 가능한 기업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지난 상반기 실적에 악영향을 주었던 미국 디저트 설비의 가동 차질이 5월부로 정상화가 되면서 3분기에는 이제 유통 작업이 재개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K푸드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K푸드 흥행의 주인공은 당연히 라면이죠.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미국 현지에서 없어서 못 산다, 줄 서서 산다라고 할 정도로 그 인기가 어마어마했고요. 삼양식품 주가도 고공행진하면서 면비디아라는 닉네임까지 얻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캐대언의 열풍으로 농심도 주가가 급등이 나왔고요. 오뚜기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라면 3사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 3사의 움직임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삼양식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실적에 붙어주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선행 PER을 보시면 현재 한 22배 수준이라서 지금 매수를 하기에는 사실 조금 부담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밀양 2공장 램프업이 기대보다 빨리 되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고무적인데요. 봉지면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3개 라인 모두 2교대 작업에 돌입을 했고 용기면 같은 경우에도 계획보다 빠르게 주간 생산에 돌입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중국 쪽에서의 성장세가 좀 많이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한 미국에서의 가격 인상을 통한 마진 개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농심 같은 경우에는 해외 생산 설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고 유통망도 다 갖춰놓은 업체인데 그간 마케팅 역량이 조금 부족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족한 부분을 최근에 흥행하고 있는 K-팝 데몬 헌터스가 채워주면서 시너지가 많이 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해외 팬들이 그 스페셜 패키지 컵라면 아시죠? 그 루미의 캐릭터 들어가는 컵라면을 구하지를 못해가지고 신라면 오리지널 컵에다가 도안을 프린트에 붙여서 직접 만들어 먹는 영상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는 확실하게 검증이 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삼양식품이나 농심 대비해서는 멀티플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면 제품의 매출 비중이 30% 미만으로 좀 낮기 때문에 라면 업체라기보다는 CJ제일제당 같은 종합식품 기업이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투자 매력도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좀 봅니다만 한 가지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한다면 말씀드렸던 K-팝 데몬 헌터스에 등장한 컵라면이
표기는 귀신 신자를 써서 신라면인데 이게 배색이 진라면과 좀 유사합니다. 네. 외국인들은 한자는 잘 모르지만 색깔은 이제 누구나 쉽게 구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심의 스페셜 패키지에 북미 출시가 좀 지연되는 동안 그 틈을 타서 기성 제품을 활용한 마케팅 활동이 일부 가능해 보인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K라면의 인기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고요. 주가 측면에서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삼양식품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 텐데 여전히 왕자를 지키고 있습니다. 삼양식품 지금 좀 들어가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고 이러한 지적도 있어요. 톡톡한 효자인 이 불닭볶음면을 제외하면 뚜렷한 사업 성과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사실 네. 뭐 맵탱이나 탱글 같은 그런 신제품들이 임팩트를 뭐 그렇게 많이 주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우려가 이제 네. 대두되는 것 같고요. 실제로 뭐 쿠티크 같은 브랜드도 작년에 접었기도 했고 헬스케어 브랜드인 잭앤펄스, 뭐 펄스랩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도 인지도가 다소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직은 불닭이 회사의 사실상 유일한 아이덴티티인데 이것은 저는 양날의 검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자면 회사가 불닭볶음면에 올인을 했고 또 그게 엄청나게 잘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와 같은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었던 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불닭이 계속 더 많이 팔린다면 회사 가치가 큰 희석 없이 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만약에 수요가 꺾이기 시작한다면 주가 측면에서는 큰 이제 위험 요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트렌드를 봤을 때 아직까지는 그렇게 우려할 만한 단계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회사도 뭐 소스라든지 뭐 그런 다변화 시도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삼양식품은 또 하나의 제2의 불닭볶음면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미 불닭볶음면 자체가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수요는 여전히 견조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끝으로 10월장에서 주목해야 될 음식료 업종 안에서 탑픽 종목, 유망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최근에 저는 네. 오리온에 주목을 많이 하고 오리온이요? 있습니다. 네. 코코아 선물 가격이 7,000달러대가 이제 깨지기도 했고 이제 주가가 좀 바닥을 많이 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12개월 선행 PER을 보시면 9배로 좀 밸류 측면에서도 저평가 국면에 있습니다. 또 실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8월 실적의 숫자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내용은 좋았거든요.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참붕어빵 회수 비용이 약 50억 원 정도 발생을 하면서 네. 네, 좀 실적이 부진을 했었는데 이걸 배제하고 보면 전년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비용이 9월부터는 소멸하면서 국내 마진이 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년 말에 경제보상금이라고 하는 기저효과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오리온이 작년에 이제 경소상 간접화를 하면서 현지 영업 인력들에게 이제 일종의 퇴직금성 비용을 지급을 했던 게 있습니다. 이게 하반기에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올해는 이 기저효과와 그리고 신제품 플레이가 이제 좀 하반기로 갈수록 네. 고마진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큰 규모는 아니지만 러시아에서도 좀 증설이 더해지면서 연말에 수익성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내년 설 명절 같은 경우에는 올해와 달리 이제 1분기에 시기상 온전히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년비 YOY로도 상당한 성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탑픽으로 오리온 제시해 주셨습니다. 김진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과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